병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승훈이가 내 세상 다르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도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확인을 했다니까요. 트럭에 치였다고? 네, 그것도 뺑소니예요. 이미 병원에 왔을 땐 어떻게 해볼 것도 없이 뇌사 상태였대요. 어쩌면 좋아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고 열심히 사는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쩜 좋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전화. 오빠. 잘 빠져나갔지? 번호판도 가리고 차도 벌써 도색했지. 들킬 위험 전혀 없어. 그래도 조심해. 요즘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방심하다가 큰일 나. 내가 알아서 잘하지. 네 시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까 실신해서 입원실에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입원 신세네. 아유, 아이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뇌수가 뭐야? 더 세게 박았어야 됐나? 트럭으로 밀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에휴, 생명도 질기지. 그래도 보험금은 될 것 같아.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건가? 당연하지. 이민은 문제 없는 거지? 그럼 내가 필리핀에 집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되는 대로 가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아, 생각만 해도 좋다. 시엄마가 안에서 부른다. 이만 끊어.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사랑해. 입원실. 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내가 쓰러졌던 거니? 네, 그러실만 하죠. 워낙 충격이 컸잖아요. 그렇지. 제발 꿈이길 바랐는데 이게 다 현실인가 보구나. 그래, 경찰은 뭐라고 하니? 찾고 있다고 하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 참 얼른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잡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그래야죠. 어머니, 전 잠깐 갈 데가 있어서요. 혼자 계실 수 있죠? 갑자기 어딜 간다고 그러니? 보다시피 제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다가 긴급하게 나온 거라서요. 이거 오랫동안 묵혀두면 머릿결 상하고 두피에도 염증 생겨서 안 돼요. 마무리만 하고 올게요. 지금 이 상황에 미용실을 간다는 거니? 어차피 달라질 건 없잖아요. 머리라도 제대로 정돈하고 간호를 하든가 해야죠. 갔다 올게요. 지 남편이 뇌사 상태로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미용실을 갈 생각을 해. 우리 불쌍한 승훈이 이걸 어쩌면 좋아. 한 달 후 병원. 저 왔어요. 이재훈이? 제가 어머니처럼 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바쁘다고요. 부탁드린 건 하셨죠? 근데 간병인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니? 나도 힘이 없어서 승훈이 목욕시키고 욕창 풀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머니 돈으로 하세요, 그럼. 내 돈으로? 너도 알잖니. 나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걸. 그것도 승훈이 입원비로 나가고 있고. 아니, 돈도 없으면서 간병인을 두라 말라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승훈이가 네 남편인데 너가 신경을 좀 쓰지 그러니.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다. 같이 산 정이 있지 않니? 이혼한 마당에 무슨 그런 걸 챙겨요. 엄밀히 말하면 저 사람이랑 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텐 친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어머니가 지는 게 맞죠.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승훈이 앞으로 병원비 더 들 텐데 그거 혼자서 감당하기엔 영 힘들어서. 그동안 돈 안 모으시고 뭐 하셨어요? 하긴 결혼할 때도 우리 엄마가 집 해줬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뇌사 상태라니. 진작에 이혼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제 집안일 좀 해주세요. 뭐라고? 네 집안일을 해달라고?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노인분도 일을 해야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집안일 하신 그대로 제 집에서 해주면 돼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차피 저 혼자 사니까 손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해달라는 시간대에 착실히 해주면 월급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를 가정부로 고용하겠다 이 말이니?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혼하고 싶다고 가족 동의받으면 가능하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빌 땐 언제고. 바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승훈이 보험비 수령이니 너라서 이미 돈 두둑하게 받았을 거 아니야. 치료하라고 준 돈을 네가 그렇게 낼름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러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나이 든 혼인 여자는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옛날 얘기는 왜 꺼내요? 그리고 덕분에 제가 취업해서 어머니 용돈도 가끔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더 큰 걸 바라시니까 그에 합당한 조건을 덧붙인 것 뿐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관둬요. 이러겠던 사람 차고 넘쳤는데. 그리고 보험비는 엄연히 수령인이 저로 돼 있는 제 돈이에요. 거기나 눈독 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잘하시고요. 너가 이런 아이일 줄 몰랐다. 이런 모습을 우리 승훈이한테 보인 거야? 그 사람은 뭐 저한테 잘한 줄 아세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똑바로 보셔야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손해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저희 집은 딸내미 집 하나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어머니는요? 간신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어머니 그러는 게 또 안쓰러워서 돈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용돈 준다고 쥐꼬리만도 못한 돈 생활비하라고 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 돈이 다 그 보답이라고요. 엄니도 양심이 있으면 보험비로 치료비해라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래서 흑수저 집안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뒷받침 돼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내가 능력만 있었으면 너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우리 승훈이 치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말이다. 엄연히 결혼을 했으면 남편 깨어날 때까지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니? 그리고 승훈이 치료비 내가 다 감당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못 도와준다고 하면 난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니? 어? 이 늙은 몸으로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진짜 답답하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집 일 해주고 돈 받아 가시라고요. 그 돈으로 아들 치료비 내시고요. 그럼 승훈이 누가 돌보니? 간병인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아, 그건 내 할 바 아니고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죠.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이혼 될 거고 그럼 어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잖아요. 제가 며느리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딱 여기까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일이 있어서 그만 가요. 아휴, 우리 불쌍한 승훈이 어쩌다 신세가 이렇게 됐을꼬. 카페. 그래서 그 노인네가 돈 내놓으라고 난리친다고?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 아니 아들 살아있을 때 지가 뭐 보태준 게 있다고 그걸 탐내? 수령이니 내 이름 석자로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은 많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하루 종일 시달리다 온 거야? 그렇지 뭐. 뇌사 상태 배우자랑 이혼하려면 이혼 청구인이 결격 사유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해서 행동 조심하고 있잖아. 그래도 초반에 노인네 잘 구워 살면서 가족 동의는 받았으니 좀만 있으면 이혼 확실히 될 거야. 그때까지만 좀 조심하려고. 그래, 그것만 참으면 필리핀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준비도 잘 돼가. 거기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다며. 친구 말로는 서울에서 조그만 아파트 살더니면 충분히 거기 가서 집에 가정부 두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던데?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는 거 있지? 그럼 그것뿐이야?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2층에 수영장 딸린 집에 살 수 있어. 내가 뭐든 최고급으로 알아볼게. 아, 오빠 최고. 진작에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왜 김승훈 그 거지 같은 자식이랑 일찍 얽혀선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일찍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야. 난 지금도 너무 좋은데. 나도 그렇긴 해. 그리고 좀 알아보니까 경찰도 거의 포기한 것 같더라. 아마 좀 이따가 수사 종료될 것 같아.
경찰도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껏 뺑소니 하나 잡겠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 잘 해결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무 다행이지. 하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뺑소니일 뿐인데 그래도 죽었으면 사망보험금 바로 탈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아까울 뿐이지. 뭐 어때? 그리고 그 보험금도 수령인이 날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도 받을 수 있을걸? 하긴 수령인 변경하려면 의식 없이 누운 그 자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네 시엄마도 자격 없고? 아주 딱이네. 그니까 진작에 3년 전부터 보험 몇 개 가입하길 잘했다니까. 오빠 영업 실적도 올려주고 우리 똑똑한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네. 아주 이뻐 죽겠어.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지 뭐. 병원. 이번 주까지 병원비 입금 안 하시면 곤란해요. 조금만 기한 연장해주면 안 돼요? 사정이 있어서. 안 돼요. 아드님은 특히 뇌사 상태라 이것저것 볼 게 많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걸 안 내신다고 하면 저희 병원도 타격을 입죠. 아휴,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집 보증금 뺀다 해도 기껏해야 몇 달 버티는 수준일 텐데 일을 어쩜 좋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대출해줄 사람도 없을 거고 돈 벌 곳은 청소나 식당밖에 없을 텐데. 아휴, 그마저도 늙은이한테 자리 안 주려고 할 텐데 일을 어쩌면 좋나. 정말 지수 일이라도 좀 해주고 돈 받는 게 나으려나. 전화. 바쁜데 웬 전화예요. 급한 거 없으면 다음에 전화하세요. 지수야. 아까 말했던 일 해주는 거 말이다. 내가 아마 돈은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구나.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참, 어머니는 늘 느려서 문제예요. 돈이야 어머니가 한 만큼 주죠.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렴. 그리고 돈을 혹시 이번 주에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승훈이 병원비를 이번 주까지 내야 된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값을 받을 생각부터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구나. 대신 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매일 제 일 봐주는 거면 한 달에 150 드릴게요. 솔직히 해봐야 설거지나 청소 그런 거고 길어봐야 2~3시간 걸리잖아요. 맨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꽤 쏠쏠한 거죠. 더군다나 어머니같이 노인한텐 더없이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알겠구나. 돈은 바로 입금해 줄 수 있니?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좀만 기다려요. 어차피 이번 주까지만 납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공과사는 확실히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월급 주고 어머니한테 일 시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없기에요? 저도 그럼 불편해서 일 못 시켜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알아들었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일 시작할 수 있죠? 그럼 그래야지. 뭐부터 하면 되니? 일단 제 집 가셔서 청소랑 물걸레질 좀 해주세요. 하도 집에 안 들어가서 먼지가 자욱할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다고? 그럼 어디서 생활했어? 그런 거 꼬치꼬치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공과 사 분명히 구별하라고 말을 했죠? 어머니 내가 고객인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청소업체가 집주인한테 집 왜 비웠냐고 묻는 거나 같은 건데. 그래. 난 그저 걱정이 돼서 그랬지. 알았다. 오늘 청소하마. 비밀번호 문자로 보낼 거니까 그걸로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밤 9시 이전까지는 해주고 나가주세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 집. 어머,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아? 빨래 이리저리 널려있는 건 또 뭐고. 아무리 승훈이 그리돼서 집안일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네. 집에 사람 냄새도 안 나고. 대체 집 놔두고 어디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뭐야? 남자 옷 아냐? 성문이가 입기엔 너무 큰 옷인데. 3시간 후 전화. 어머니, 청소한 거 맞아요? 그래 했지. 청소기로 다 밀고 물걸레질까지 했어. 빨래도 여기저기 늘어져 있길래 한 곳에 집어넣었고. 빨래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영 부족해서. 그건 다음에 아마. 아니, 빨래는 애초에 시키지도 않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먼지가 그대로던데요. 바닥에 물기도 전혀 없고. 그래? 열심히 빡빡 닦는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갈까? 됐어요. 오늘은 처음이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대충 하면 바로 잘라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솔직히 어머니 능력을 150주는 데가 흔한 줄 알아요. 제가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편히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주희야마. 아, 그리고 혹시 이 집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승훈이 옷이 아닌 남자 옷들이 몇 벌 보여서 도둑 들었나 싶기도 하고. 뭐예요? 지금 무심하는 거예요? 아예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상해서. 아니, 남자 옷이면 다 그 사람 옷이겠죠. 그 사람 자기 체형보다 크게 입는 거 좋아했어요.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아이, 그런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니까 기분 상할 거 없다. 난 남몰래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럼 너도 위험해지니까 그런 거야. 걱정하는 척하지 마요. 바람 났다고 의심한 거 딱 보이니까. 그런 거 정말 아니래도. 그런 게 아니라 해도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충분히 그런 의도였던 거죠. 이제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하라는 일이나 잘해요. 알았죠? 그래, 미안하다. 돈은 방금 입금했어요. 고맙구나. 며느리 집. 하여간 노인네 눈치는 빨라갖고. 왜? 뭐라고 그러는데? 당신 옷 몇 개를 봤대나 봐. 그거 남편 옷 아닌 것 같은데 뭐냐는 식으로 묻더라고. 노인네가 별걸 다 신중하게 봤네.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 그냥 그 자식이 큰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아무튼 그 자식 남자다운 면모가 전혀 없었어. 삐쩍 마른 몸에 뼈만 앙상하게 있어갖고 지금도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남자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해서 되나? 아무튼 잘했어. 아무래도 집안일 위주로 맡기는 건 위험한 것 같아. 혹시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 회사 일 좀 맡기는 건 어때? 사무실 청소 같은 거? 안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던 노인네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골머리가 아프거든. 그래? 그럼 좋지. 말이야 만들면 되는 거고. 월급은 내가 주고 있으니까 오빠가 따로 신경 쓸 건 없어. 와, 그럼 무조건 이득인 거네. 아주 똑똑하다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3일 후 전화.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집 청소는 됐고요. 제가 아는 친구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서 청소하면 될 것 같아요. 아는 친구 건물이라고? 네, 대학 때 알고 지내던 애 있어요. 마침 청소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인가 봐요. 거기서 청소하시면 돼요. 매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 청소하시면 돼요. 시간도 짧고 거리도 병원에서 가까워서 편할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런 친구가 있는 줄 몰랐구나. 그 친구한텐 내가 따로 말 안 해도 되니? 계약서나 이런 거는 저랑 이미 구독 계약 맺었잖아요. 그냥 제 집안일 대신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이미 말이 났으니까 가서 그냥 청소만 하면 돼요. 지하에 청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구 꺼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하루에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주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한 번 반찬해서 제 집 앞에 두면 돼요. 들어가지 말고요. 비밀번호도 바꿔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건물 청소에 반찬까지. 우리 승훈이 돌볼 시간이 영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요.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사정 일일이 고려하는 거 봤어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 알겠다. 청소는 내일부터 하면 돼요.
제 친한 친구 건물이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 그르마. 이틀 후, 건물. 아, 이번에 청소하시는 분이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며느리 친구 된다는 분이, 뭐 친구죠. 청소 좀 잘해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라 좀만 소홀히 해도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아, 예, 그러게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막혔던데 그것도 얼른 뚫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들 병가 넣은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 짧게 고용한 거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할머니 말고도 청소일 하겠다는 사람 널렸거든요. 예, 그럴게요. 그럼 청소 다 하고 가세요. 예. 근데 이상하다. 우리 며느린 여대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남자인 대학 동창이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이틀 후 전화. 어머니, 음식이 이게 뭐예요? 나물이 다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겠다고 하니까 날이 더워서 나물리는 금방 쉬어버린다고 말했잖아. 너가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집 앞에 둔 건데. 아, 아니, 그게 걱정되면 쉬지 않는 반찬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아니, 뭐 얼음팩이라도 넣어놓든가.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난 너가 금방 올 줄 알았지. 아, 됐어요. 다음엔 이런 나물류 해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런 남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머니 아들만 좋아했지. 그래, 알았다. 제발 제대로 일을 하세요. 안 그러면 월급에서 깝니다. 정말 너무들 하네. 아무리 돈 주고 시엄마를 부린다고 하지만 어쩜 저렇게 가혹하게 굴까? 다음날 전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전화는 왜?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수사 도중에 중요한 걸 발견해서요. 아마 곧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사고 당시에 고속도로 CCTV와 트럭이 갔던 방향의 CCTV 모두 뒤진 결과 그 트럭에서 내린 남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들어갔던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다 뒤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예? 왜요? 그 남자가 자주 만나는 여성이 있어서 그 여성도 추적했거든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 여자가 피해자 와이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되겠네요. 며느리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우리 며느리가 뺑소니범이랑 만나고 있다고요? 네.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수상한데 관계가 좀 깊은 것 같아서요.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연인관계로 짐작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범의 가능성이 있고 보니까 보험금 수령자가 며느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정황을 검토해 볼 때 보험 사기일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바로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차로 치기 위해서 보험금을 빼먹을 의도였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의심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암튼 뺑소니범은 오늘 내일 중으로 체포할 생각입니다. 어머님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이런 보험 사기가 은근히 많아요. 어쨌든 갑자기 병원 들이닥쳐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가족이라고 숨겨주시거나 말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끊겠습니다. 어머니도 참고조사인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 말이 사실이라면 지조개가 일부러 승훈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단 건데 왜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어떡해. 다음날 전화.
어머니, 며느리분 병원으로 부를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잡아갈 수 있는 다른 곳이나?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그런 게 맞나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뺑소니범 잡았는데 말하는 게 딱 그래요. 며느리분도 아마 알 것 같아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병원으로 불러볼게요. 어차피 저도 병원에 있어서.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전화. 지수야, 잠깐 병원 좀 올 수 있니? 갑자기 병원은 왜요? 보험 직원이 찾아왔는데 보험금 나올 게 또 있다고 하던데 너를 찾다구나. 어머, 정말요? 보험금이 또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당초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한번 와보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아니 근데 그 직원은 전화를 하지 직접 찾아오고 그런데요? 너랑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던데? 뭐지? 전화 온 게 없는데? 알았어요. 얼른 갈게요. 그래. 병원. 저 왔어. 어머, 뭐예요? 신지수 씨, 당신을 보험 사기죄, 살인 미수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이 머리채 잡고? 그래도 싸지. 내 아들을 감히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깟 돈 때문에? 마음 같아서 나도 트럭으로 네 몸뚱아리를 밀어버리고 싶구나. 어머니 진정하세요. 자, 신지수 씨, 갑시다. 아니, 뺑소니 보면 따로 있다고요. 왜 그 사람을 안 잡고 날 잡아요? 모르셨나 보군요. 사이가 꽤 돈독해 보이던데 이런 중요한 정보는 공유도 안 돼 있다니 놀랍네요. 류성은 씨를 말하는 거면 어제 저녁에 체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아니, 그 사람이 벌써 잡혔다고요? 네. 뭐 숨길 기색도 없이 이미 둘이 아는 사이란 거 입증됐으니 공범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가죠, 어머니. 일단 여기서 쉬세요. 따로 어머니 도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 예, 꼭 천벌받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 미치겠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막 체포해도 되는 거예요? 무고한지 안 한진 서에 가서 얘기하죠. 3.15 경찰서. 여기 신지수 씨랑 류성환 씨가 살인을 공모하고 신지수 씨의 남편 김승훈 씨의 차를 류성환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트럭으로 친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둘의 관계는 4년 전에 시작됐고 3년 전부터 신지수 씨가 김승훈 씨에게 3개의 보험을 연달아 두었던 사실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짓을... 그럼 3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험을 든 건 사실이지만 요즘 보험 안 든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든 거라고요. 우리 집이 넉넉지 못해서 혹여나 가장인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거나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한순간에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엔 의도적인 게 너무 보여서요. 내연관계에 있었던 류승원 씨가 김승호 씨를 의도적으로 친 사실이 있는 한 보험 가입은 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죠. 정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그 사람이 잠깐 사귀었던 건 맞아요. 바람은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남편 차를 친 거는 그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라니까요. 사실은 전부터 이혼하라고 협박을 했어요. 전 남편이랑 헤어지기는 싫어서 그걸 거부했었고 바람핀 게 죄책감이 들어서 그 자식한테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 사람이 놔주질 않았어요.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고요. 보험 가입은 정말 순수한 의도였고 그걸 어떻게 안 그 자식이 나쁜 마음 품은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죽여요? 류성은 씨는 처음부터 이 일을 신지수 씨가 계획했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 자식 내력 보면 알잖아요. 완전 양아치라고요. 똑같은 일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네요. 잠깐 쉬었다 하죠. 어머니, 차 좀 드릴까요? 예,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쉬고 계세요. 어머니,
이제 제 살 길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저랑 승우 씨랑 사이가 너무 좋았고 제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것만 피력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걸 왜 해주니? 왜 해주긴 왜 해줘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사람 같구나.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제가 뭘 어쩌다고 그러세요? 승훈이 뇌사 판정 받자마자 네 행동이 어땠니? 바로 미용실 가서 하다만 머리 정리한다고 그러질 않나? 병원비 못 내겠다고? 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책임지라고 하질 않나? 이혼을 한다고 동의해달라고 하지 않나? 돈 줄 테니까 자기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어떻게 일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남자 건물 청소를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거냐?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이야? 그래요. 어머니가 좀 서운하게 느끼게 행동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승훈 씨를 살해할 이유는 못 되잖아요. 그냥 저도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승훈 씨 살아있을 땐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가 나한테 잘해줄 땐 목적이 있을 때였지. 나한테 조그만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안 뒤부터 엄청 잘해주지 않았니? 평소엔 쌀쌀 맞다가 갑자기 그래서 난 그저 기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어. 땅 팔고 그거 빚 갚는 데 쓰니까 바로 냉랭해지기도 했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말이다. 사람 생명보단 소중할 리가 없지 않니? 어쩜 그렇게 사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 어? 승훈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나랑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음식 중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나오면 꼭 포장해가고 그랬다. 입만 열면 네 칭찬을 그렇게 했어. 근데 어떻게 그래?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어머니랑 승우 씨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별 볼 일 없이 산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돈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만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라고요. 남자가 돼서 그것도 가장이 돼서 소박하게 살자고만 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소박하게 살잔 건지. 효심은 또 깊어서 어머니 돈 필요할 일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갖다 바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임지고 저 나오게 해줘야 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쩜 저렇게 반성의 힘이도 없이 뻔뻔할까? 아니,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잘못한 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 우리 승훈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아직 승훈 씨랑 저랑 혼인공개인 거 있지 않았죠? 그럼 어머니 며느리가 깜빵 가는 건데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텐데 그 시선 견딜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그걸 말해주려고 왔다. 이혼 당사자가 뇌사 상태일 경우 이혼 청구자가 별다른 결격이 없어야만 이혼이 성립한다고 했지? 넌 이미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 대신 우리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뭐라고요? 그 와중에 저한테 소송까지 제기한다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너 덕분에 내가 법 공부 제대로 하는구나. 아,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어머니가 말만 잘해주시고 소송만 취하해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승우 씨 병간호 다 할게요. 승우 씨 깨어날 때까지 그렇게 정성 다 하겠다고요. 저 보험금 남은 것도 많다고요. 우리 아들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불안해서 너한테 그걸 맡기겠니? 네가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들 죽여버릴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 보험금 네 돈 아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곧 회수 예정이라고 하더라. 아니, 여러 군데에서 작정을 했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한테 그러고 싶었니? 난 더 이상 너 도와줄 생각 없고 네가 혹여나 죗값 제대로 못 치르고 나오면 어떻게든 다시 깜빵에 쳐넣어서 죗값 톡톡히 치르게 만들 거니까 각오해라.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세요? 한 번만 봐주시라니까요. 됐다. 이제 이렇게 나란히 네 얼굴 보는 것도 여기까지다. 재판에서 보자꾸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네?
6개월 후 법원. 본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신지수 씨와 류성환 씨가 3년 전부터 정승호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판단되어 두 사람 모두 보험 사기죄,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바입니다. 피고 류성환 씨는 징역 15년, 신지수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서 10년을 써 그래?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저기요, 판사님.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거고 난 그걸 따랐을 뿐인데 내가 왜 쟤보다 5년을 더 살아요? 예? 조용히 하세요. 야, 니 때문에 이게 뭐냐? 어? 나야말로 네가 일을 개같이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더 똑똑한 남자를 골랐어야 됐는데 난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억나물러. 이 사람들 다 끌고 가세요. 재판 종료합니다. 승훈아, 네가 이 꼴을 직접 안 봐서 어쩌면 다행일 수 있겠구나. 어쩜 저렇게 악한 두 명이, 그것도 너와 7년을 넘게 살아온 네 배우자가 저런 인간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아이고, 우리 승훈이만 불쌍해졌네. 쟤들은 신체 멀쩡하게 감옥에 있으면 되지만 우리 승훈이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인데 그거야말로 지옥 아니겠니? 3개월 후 전화. 어머니, 얼른 병원에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승훈이한테 뭐 문제 생겼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아이,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렇다니까요. 얼른 오세요. 예, 바로 갈게요. 병원.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네. 지금 바로 말을 하기엔 힘들고 손가락으로 의사는 어느 정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눈 뜬 거 보이시죠? 정승훈 씨, 어머니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으면 검지손가락 들어보세요. 승훈아, 나 알아보겠어. 응? 어머, 우리 아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예, 추후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혈압, 맥박, 호흡 다 정상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워낙 극진히 간호를 하셔서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 한 것도 없는데요. 다 어머니와 승훈 씨 복이죠. 그럼 아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무리하게 말 시키지 마세요. 긴 잠을 자고 일어나셔서 몽롱한 상태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3개월 후 집. 너무 빨리 퇴원한 거 아니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잖아. 그 답답한 곳에서 반년 넘게 자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지겨워서 못 있어요. 그리고 저 멀쩡해요. 이렇게 잘만 걸어 다니는데요. 힘도 세고요. 보실래요? 오, 오랜만에 엄마 한번 업어볼까? 됐다, 됐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다. 그래도 꿈 같구나. 너가 이렇게 멀쩡해져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다 엄마가 기도한 덕분이죠. 그래도 깨어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난 너가 영영 회복이 안 될까봐 걱정했어. 그러긴 했죠. 트럭에 치인 순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으면서도 신지수 얼굴이 바보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나 없이 혼자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슬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눈 감았는데 그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인간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어. 그래도 엄마라도 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혼자 깨어나서 그 모든 얘기를 들었으면 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단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제일 큰 부류가 뭔지 아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되는 짓이야. 네, 그럴게요. 우리 엄마 저 때문에 이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엄마 살뜰히 모실게요. 그냥 너만 건강히 행복하게 살아주면 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아, 그리고 이거요. 이게 뭐니? 제 통장이에요. 사실 신지수 걔 모르게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월급 받을 때마다 몇 푼씩 모아놓은 통장인데 지금 보니까 액수가 꽤 되네요. 이 돈 엄마 다 가지세요. 아니,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나한테 줘? 네 돈인데 너가 써야지. 당분간 일도 바로 못할 텐데. 어차피 결혼기념일 10주년 기념으로 오붓하게 해외여행 가려고 모은 돈이에요. 이제 전혀 쓸 데가 없는 돈이 됐죠. 저 간호하느라 엄마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돈으로 여행도 다녀오시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이쁜 옷도 사고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마침 인력이 부족한데 혹시 회복되는 대로 다시 일해줄 수 있냐고요. 그래도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 아이 그냥 너 쓰레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고? 일을 바로 할 수 있겠어? 좀 더 쉬지. 한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쉬려고 하면 좀 있으셔서요. 그리고 이미 반년 넘게 자면서 쉴 만큼 쉬었는걸요. 다음 주부터 회사 들어가려고요. 무리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엄마 돈이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비록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엄마 덕분에 제가 살아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은혜 제가 다 갚을게요.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아들은 그 이후로 다니던 회사에 복직해서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해서 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지요.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늘 밝고 착한 모습만 보여줘서 내심 안심이 되기도 하고 혼자서 상처를 끙끙 앓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도 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들 건강도 무사합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기적이고 우리 착한 아들에게 내려준 하늘의 선물이기도 하죠. 아들이 준 돈을 아직 쓰진 못하고 있어요. 아깝기도 하고 제가 쓰려니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들은 자꾸 쓰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돈 없이도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단지 아들의 건강과 행복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요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 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